그래서 뭐 항상 얘기 드리는 거는 누구한테 준다? 이거는 뭐 어려운 것 같아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다음 사연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익명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이거는 무서운 얘기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 담긴 이야기가 될 거.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공포 라디오 하면서 느끼는 게 무슨 썰만 듣는 것도 컨텐츠는 컨텐츠인데 서로 대화하는 것도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익명 씨. 네.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뭐 어떤 요지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저희가 들어볼게요.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제가 전에 도봉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었을 때 그 근처에 살았었고 산에 갔다가 겪었던 일, 그리고 어떤 집에서 살았던 일을 풀었었어요. 제가 그때 썰을 풀었을 때 그 집에 살 때 계속 복도등 쪽에 불이 들어왔었고 그것 때문에 고슴도치가 리빙박스에서 도망쳤던 거고, 저는 불빛이 들어오는 현관밖을 확인하느라 외시경을 통해 밖을 쳐다봤다가 얼굴은 안 보이고 어떤 시커멓고 커다란 남자의 몸통만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도봉산을 오르면서 이상한 할머니를 봤을 때 아빠가 화들짝 놀라면서 오빠를 부르고 오빠랑 저를 아빠 뒤에 숨겼던 일도 있었고요. 이때가 고1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집에서는 굉장히 짧게 살았어서 큰 기억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면 그 집에서 살고 나온 이후로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생전 처음 가위에 눌리기도 했고 몸이 점점 안 좋아졌던 것 같기도 해요. 뭐 다른 사연에서 풀었던 무당의 양밥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막 아프기 시작할 무렵에 제가 원래 실용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제가 노래하는 걸 엄청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점점 더 이유 없이 아프고 이러니까 아빠가 제가 음악하는 거를 허락해 주셨고 직접 선생님도 붙여주셨는데 그 이후로도 더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고3 때 입원을 했었던 거란 말이죠. 제가 입원을 했을 때 옆자리에 무당 아주머니가 입원을 하셨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그 무당분이 입원을 했을 때 아빠가 저랑 산책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산책을 나온 아빠는 저한테 놀라지 말라고 하시고는 사실 옆자리에 들어온 그 아주머니가 무당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저는 아빠가 그 말을 하기 전부터 그 아주머니가 무당이란 걸 알았어요. 왜냐면 그 아주머니가 병실로 들어오시는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이상한 한복을 입고 이상한 모자 같은 걸 쓰고 춤을 추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아빠한테 그대로 했죠. 뭐 알고 있었다. 그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는데 이상한 한복 같은 옷을 입고 방방 뛰는 모습이 보였다라고요. 이 얘기에 아빠가 무척 당황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추석 연휴 때 가족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좀 다른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도봉산 근처 집에서 살 때 그 옆집 분이 저희 집 현관에 붙은 교회 이름이 적혀 있던 십자가 스티커를 떼서 버렸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이 무당이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아빠가 싸웠던 분이 그 집 집주인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싸운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라 옆집 분이었던 거죠. 아빠가 옆집 사람이 무당인데 속이고 세를 줬다고 집주인분과 싸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옆집 사람이랑 싸운 거였고 아빠가 그분한테 우리 이사 나갈 때까지 깃발 달지 말라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싸우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옆집 분이 신내림을 받은 상태였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옆집 분이 계속 신내림을 안 받으려고 하시다가 저희가 이사 나갈 그 무렵쯤에 신내림을 받은 거였다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돌이켜보면 저는 옆집에 사람이 안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밤늦은 시간이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건지
한참이 지나도 문을 여는 소리가 안 들릴 때가 많았고 늦은 밤에 문을 하도 두드려가지고 제가 외시경으로 밖을 보면 아무도 없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서 확인한 적도 몇 번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게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신을 받기 싫으면 그 신을 다른 집으로 보내기도 하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추석 때 가족들끼리 얘기하다가 알게 된 건데 아빠 쪽으로 신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교회 장로님, 권사님 이런 걸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고모가 하시는 말씀이 교회 장로고 권사인 건 맞는데 할머니가 구판에서 뛰었던 기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아빠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긴 하지만 고모는 그 기억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제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음악을 하게 해준 건가 싶기도 하고 왜 무당사주랑 연예인사주랑 막 한 끗 차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옆집 분이 집을 비우던 시기에 집 앞에 서성이는 커다란 몸통을 본 것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 옆집에 살던 사람이 본인이 신을 받기 싫어가지고 우리 집으로 밀어넣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얼핏 스치더라고요. 뭔가 무서운 얘기라기보다는 제 궁금증이 좀 담긴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도 있을까 싶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일단. 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래요. 그래서 궁금증이 뭐죠? 제일 궁금한 거는 그 신내림을 받기 싫은 사람이 자기 신을 다른 집으로 신줄이 있는 다른 집으로 보낼 수 있나? 약간 보내는 이런 게 이게 궁금증이- 그러니까 이게 내 신내림을 보낸다는 표현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낸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니길 바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랜덤빵이잖아요. 이게 러시안 룰렛이거든요, 사실. 예, 끼가 있고 하는, 이게 약간 DNA하고 좀 약간 DNA라고 해야 되나? DNA하고 약간 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DNA를 손자가 가져갈지 손녀가 가져갈지 모르는 거죠, 사실. 엄마가 가져갈지. 이게 왜냐면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병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할머니하고 좀 어느 정도 성향이 비슷한 그렇죠. 사람이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는 거는 누구한테 준다?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손녀를 시키지 않으려고 엄마가 자기 딸을 안 시키려고 엄마가 대신 받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게 결국은 딸이 선택받은 거면 딸이 또 해요. 그게 그게 비켜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선택받은 자. 예. 예전에 당직기를 봤을 때 네. 그때 사연 중에 하나가 그 헌팅 가셨을 때 네. 그 카페였던 것 같은데 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때 다른 무당이 그분 집안에 신줄을 가져가고 자기 조상신은 거기로 보내고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나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이제 어떠한 특정 조건이 있는 상태면, 그러니까 무속인들은 조상을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논다는 소리가 이제 약간 그런 은유적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데리고 있는데 그거를 그 기운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기운을, 그거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과 시가 맞으면 가능은 한데 신기를, 그러니까 이걸 되게 더 간단히 설명하면은 덕근이 형이 운동을 했어요. 네. 그 근육을 비슷하게 근육을 만들 수는 있지만은 이 사람이 운동했던 게 원반 던지기? 원반 던지기에 대한 스킬은 배울 수 있는 거지만 가져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묻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너가 운동 못 하니까 내가 대신 할게 정도는 되는데, 이 사람의 스킬이나 모든 걸 다 가지고 올 수는 없다는 거지. 사연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저기 그 옆집, 그러니까 무당분 있잖아요. 그 옆집 무당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가족분들이랑?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저희 집 앞에 저희가 기독교니까 그 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 십자가 스티커를 현관문에 붙였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누가 자꾸 떼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떼서 버리는지 몰랐는데
그걸 나중에 아빠가 목격을 했나? 막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옆집 분이 떼서 버리는 거를. 십자가를 계속 그분이 떼서. 근데 네. 이해는 돼요. 예, 근데 무속인 입장에서. 이런 게 형님 신특이하게 형님? 신기하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 진도가 이제 33층 그 오피스텔 저 쓰던 사무실을 썼었잖아요. 네. 제가 한 며칠 그 십자가 붙여놨거든요. 네. 예, 연건맘이 떨어지더라고요. 뭐가 딱 막힌 기분이랄까. 그래서 이제 무속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그거를 떼던 그 시점에는 그분이 신내림을 받기 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사를 나가려고 막 할 때 그분이 신내림을 받으면서 이제 거기다가 그 집에다 신상을 차리시려고 하시면서 그 깃발 달고 막 그 무당집 표시하고 막 이런 거를 하시려고 해서 아빠랑 싸웠던 이유가 우리 이사 갈 때까지는 그걸 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익명 씨가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은 전이시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신은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허주 잡신이라든가 뭐 동물들도 이제 우상화 시켜서 이제 네네. 신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보냈다가 돼요. 저주랑 비슷한 겁니까? 예, 비슷하죠. 예, 맞아. 그거를 보냈다는 되는데 진짜 신이 자리를 잡으면 그거는 뭐 보낸다, 피한다 이게 아예 안 돼. 그게 무속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인데. 신이 와가지고 나를 야 너 무당 안 받으면 너 이제 난 신이야 넌 큰일 나안 받아 얘한테 가 이런 게 무슨 신이야 그렇지.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예, 금사빠 같은 거죠. 한번 딱 보고 반해버리는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콩깍지 같이. 예. 그래서 안 받으면 형이 신병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가족들이 하나하나씩 아프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망하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내가 아픈 것도 감당하고 그래 내가 죽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또 죽이진 않아요 신병이라는 게. 너무 강한. 예,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을 이제 건드는 거야. 엄마 아프게 하고 동생 아프게 하고 뭐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제 내몰아. 그러면 내가 받을게 하면 이제 또 말도 안 되게 딱 나서 그리고 일사천리 일 다 돼. 이런 식이에요 신병은. 막 그죠. 가위 눌렸다 뭐 꿈에서 무당이 보였다. 너 신줄이라서 그래 너 신받아 너 조상님 오셨어. 이거는 진짜 같은 소리고 신병을 부정하는 거야 이거는. 지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야. 문턱이 너무 낮아져 버렸거든. 무당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그래도 어른이다 라고 했던 게 그 문턱이 굉장히 높았었거든 진입장벽.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낮아졌죠. 예, 그거 좀 뭐 맞췄다고 뭐 이제 구름 타고 갈라 그래요 그냥. 예. 그러니까요. 내가 꿈을 꿨는데 너 그거 무당줄이라서 그래 막 이런 거. 근데 나 또 궁금한 게 사연자님 그 아까 전에 그거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그 옆자리 네. 이제 그거 할머니 아주머니 이렇게 한복 입고 있는 모습이 비춰졌다 이렇게 보여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네. 다른 사람한테도 혹시 간혹 그런 상황이 또 뭐 다른 경우에도 또 한 번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아니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때가 처음이라 마지막이었구나. 와. 그래서 저도 그게 왜 보였는지도 모르고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때 입원을 했을 때 그 무당분이 대뜸 제 사주를 물어보셨었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이제 엄마는 이제 기독교시니까 저희 이제 점사 같은 걸 안 봐요 이러고 거절을 하셨던 거고 그러고서는 아빠는 그분한테 되게 잘했어요. 막 음식 같은 것도 사다가 막 드리고 막 누님이라고 그러면서 막 음식 사다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했는데 그분이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도 저랑 비슷했던 게 돌아가시는 분을 좀 잘 봤었어요. 돌아가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렇게 잘해드렸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분한테 잘해드렸던 건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궁금한 게 도봉산에서 할머니를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 도봉산에서 할머니를 봤다라는 게 좀 어떤 위치에서 봤었는지를 여쭤보고 싶긴 해요. 등산로 입구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 그때 이제 약수터를 가는 길이었거든요. 아침 일찍 어떤 할머니가 하얀색 한복 차림에 머리에 쪽을 지시고 버선발로 산을 엄청 빨리 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저 할머니 산을 되게 잘 타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 오빠가 저랑 아빠보다 먼저 앞에 서서 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아빠가 오빠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이러고 되게 엄청 크게 불러서 오빠가 왜요 이러고 돌아서 왔고 아빠가 오빠랑 저를 뒤로 숨겼어요.
근데 어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오빠랑. 그때 그랬잖아, 그랬더니. 근데 오빠가 그 얘기를 똑같이 하면서, 근데 나는 못 봤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아빠만 본 거죠. 저는 이게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좀 도봉산에 대표적인 괴담이 하나 있어요. 그 굿모니가 얘기했던 건데 좀 그때 언덕에 도봉산 올라가는 언덕에 하얀 색깔 원피스에 긴 머리의 여성이 따라왔다. 좀 그거랑 어쩌면은 연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은 형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영적이라는 게 보이는 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혹시나 좀 연결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거나 아니면 뭐 젊은 사람이. 네, 그게 좀 되게 유명한 그 도봉산 괴담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안익명 씨의 사연 잘 들어봤고 혹시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습니까? 아니요, 딱히 없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